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유럽발 중심으로 또 호재와 악재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1820선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매수 강도를 높였던 기관은 오늘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차 군단이 조금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계업종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안철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0일 금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안산입니다. 안산이요? 또 멀지 않은 네. 곳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네네. 네, 뭐 여름 휴가는 잘 세우셨어요? 휴가비 벌어서 가야죠. 아, 그러셔야죠.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부광약품이요. 부광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7월 11일 날 11,700원이에요. 네, 35%. 11,700원의 비중이 35%요. 예, 예. 네, 조금 수익 보고 계신데 더 많이 버셔서 휴가를 가셔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게 좀 더 매수 더 하고 싶은데요. 예. 네, 가능한가 좀 그 제약주가 지금 바닥권을 치고 나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를 했는데 네, 좀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평상시에 그 차트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 그 차트 그 일봉 차트를 볼 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해 가지고 보는가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일봉으로 볼 때 좀 기간을 네. 어느 정도 놓고 봐야 되나 흐름을 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기간을 어느 정도 1년을 보는 건지 6개월을 보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 점까지 또 참고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즐거운 휴가 가시길 바라면서 부강약품입니다. 매수가 11,700원의 비중이 35%인데요.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지 또 이거 하나와 또 두 번째는 일봉으로 차트를 볼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선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부강약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 이제 의약품 차트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의약품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의약품 모양새를 보면은 지금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지금 횡보하는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한 3,250에서 3,3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장이 크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임이 없이 일단은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어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조금 괜찮은 흐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좀 더 보여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자 부강약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부강약품 보시면은 뭐 일단은 차트상으로 지금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18,000원에서 다시 한번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만원 바닥을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12,000원까지 다시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단기 고점 부분일 수도 있는 일단은 얼마죠? 한 12,7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한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한다면 14,000원까지 보셔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인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은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봤을 때 이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와줬어요.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한 염두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이라는 시그널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오히려 좀 더 홀딩해도 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매수를 하시자면은 한 12,000원 초반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그래도 분할 매수 차원으로 좀 더 들어가셔도 제가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일봉 차트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 그건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일봉 차트를 볼 때는 저는 6개월을 딱 봅니다. 6개월 이상은 좀 보지 않는데 보통 이제 6개월을 왜 보냐면 2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봉 차트는 그 분기 실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주
주로 딱 6개월치의 차트를 딱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어놓은 차트 자체도 거의 딱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일봉 차트 6개월치를 딱 열어놨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에서의 그 가격 자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광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 18,000원에서 10,000원까지 무너진 게 한 반 정도 50% 이상의 지금 하락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50% 이상의 바닥을 찍고 내려갈 경우에는 웬만하게 이제 나쁜 종목이 아니고서는 다시 한번 실적 개선이 보이는 종목은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지금 딱 보여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 12,7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14,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13,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LG전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81,00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손해가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또 LG전자가 LG생활건강에 시총 상위도 밀렸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LG전자 좀 진단해 주시죠. 네. 1차적으로 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실적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무래도 뭐 그 가전제품 쪽에서 어떤 매출은 나오겠지만은 휴대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4분기 만에 3분기인가 4분기 만에 뭐 적자가 전환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실적이 돌아섰다가 다시 한번 실적이 꺾이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지금 딴 게 없어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자, 제가 화면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뭐 8월달 잠시 일봉 차트를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요 종목의 지금 주가 흐름은 답이 지금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 3분기 때 적자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8월달 그때 급락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바닥 서서히 다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고 다니까 어떻게 되니까 실적 올라갔죠.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흑자 전환됐고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그 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실적이 다시 꺾이면서 그 가장 꺾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 사업 부분이 적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거기가 악재가 현재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사업 부분이 흑자 전환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LG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휴대폰을 대체할 만한 건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LG 실드론을 그 상장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상장을 지금 이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휴대폰 사업보다 어떤 대체가 될 만한 태양광에서인데 거기 태양광의 투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뭐 당분간 좀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일단은 뭐 누가 빠질지 모르겠죠. 지금 이제 빠지는 구간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라기 좀 그런데 일단은 그 뭐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저점을 좀 지켜주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 아래쪽은 최대 밴드를 최대한 낮추더라도 54,500원, 54,500원 지지 여부를 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58,000원에서 뭐 만약에 매도를 하나, 54,500원에서 매도를 하나, 제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거 뭐 이래 하지, 목표가 이런 거 이래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54,500원 지켜준지 여부만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켜준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좀 해주신 다음에 또 다른 전략도 세우셔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노셀을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4,0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어제는 상한가 기록했지만 오늘은 또 4%, 9% 5%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죠. 김선윤 대표님, 이노셀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이런 거 왜 하십니까? 도대체 일단 이렇게 끝까지 올라버렸는데 왜 이걸 4,000원에 들어가셨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미 다 끝난 종목입니다.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 자 보세요. 올해 5월에 일단 시가총액 시점 자체가 시가가 500원이었습니다. 500원. 근데 500원인데 지금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시가총액 자체가 10배가 뛰었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되던 종목이 지금 거의 3,500억 가까이 됐다고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서 거래량만 봤을 때는 한 번 더 뭐 갈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서도 이런 종목은 되도록이면 좀 손을 대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이미 고점에서 이미 다 떠나가 버린 이미 다 몇 번을 연속 상한가 몇 번이나 쳐버린 종목을 가지고 왜 다시 한번 왜 그걸 욕심을 가지고 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냥 매도를 하신 다음에 차라리
코스닥 실적주 많습니다. 뭐 인터플렉스 실적 좋게 나왔는데 이런 실적주들 안 오는 종목 많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낫지. 지금 얼마나 주식을 투자를 금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돈 버시는데 뼈 빠지게 버셔가지고 왜 이런 종목에다 넣으시는지 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돈 힘들게 버셨는데 왜 이런 종목에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왜 고민을 하시고 밤잠을 설치십니까? 불안하시면서.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이 종목 매도하시고 지금 매도하시면 마이너스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매도하시고 차라리 코스닥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좀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나마 해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한 번 더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오히려 한 번 더 반등해 주지 않을까, 한 번 더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상승해 준다면 모르겠지만서도 만약에 또 이게 하락을 해 준다면은 하락을 시작한다면은 끝도 없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차 지지선 자체가 1,50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만약에 1,500원이 가면은 3분의 1 토막입니다. 3분의 1 토막.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거를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에 또 조언해 주시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성입니다. 매수가 56,5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현재는 1% 넘게 상승하면서 56,600원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효성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보니까 많이 빠졌다 생각을 하고 좀 뭐 저가 매수를 하셨는데 좀 더 빠질까 봐 상당히 좀 후달리는 구간이라 봐야 되겠죠. 효성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먼저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좀 제끼어 두고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 화학업종이 현재 그 LG화학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괜찮았죠.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효성이 어쨌든 화학업종이 올라가게 된다면 효성도 올라갈 건데 아마 시간차는 좀 걸릴 겁니다. 1차적으로 화학업종 내에서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이클을 이렇게 좀 보세요. 1차적으로는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학 제품 원료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학 제품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뭐 요쪽에도 그 화학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 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뒤늦게 올 건데 일단은 뭐 그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화학 제품 원료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호남석유라든지 호남석유가 최근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1분기 때 그 실적 충격이 좀 있긴 했었지만은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 원료도 만들고 화학 그 제품도 만드는 회사인데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현재 돌아서주고 있죠. 근데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회사는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화학 제품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 말고 어쨌든 그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의류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합성 섬유 이쪽 봐야 되니까 현재 주가가 아직 못 따라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LG화학, 호남석유는 화학 대표업들이 움직인다면은 그 위에 화학 제품 만드는 회사들 뭐 하나케미칼, 뭐 KP케미칼, 그리고 효성과 같은 뭐 코롱인데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견디실 수 있다면은 뭐 저는 좀 견뎌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어요. 전 저점 있죠. 5만 원 깨지면 일단 팔아야 되는데 조금 출렁임에 견디실 수 있다면은 저는 조금 이제부터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5만 원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실적으로 어떤 그 추가 매수 가격 라인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 45,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뭐 저가 매수, 이분 저가 매수 안 되겠네요. 일단은 뭐 그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사시고 나서 너무 조금 그 걱정이 되시면은 손절가는 일단 5만 원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버티실 수 있다면은 5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5만 원 이탈하고 한 45,000원까지 가더라도 좀 버텨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이어서 종목은 윌비스입니다. 매수가가 2,23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매도가와 또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윌비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9%, 6% 급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좀 봐주시죠. 네, 이제 정책 이게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뭐 일자리주들입니다. 일자리주인데 사람인 HR도 마찬가지고 윌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윌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막 올라주거나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그냥 나와주는 종목. 특히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따지고 들자면 고용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냐? 당연히 문재인 테마로 인한 상승폭을 염두에 두는 건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너셀 나와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대선 출마하는 그 시점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비중을 보니까 지금 40%인데 지금 상황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서도 한번 빠진다면은 120에서는 60에서는 무너뜨리고 단기 저점 부근이었던 1,4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도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때 한번 무너져 내린 이후에 지금 굉장히 큰 폭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긴 해요. 최근 들어서 조금 며칠 동안 버텨주고 있긴 한데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서도 지금 시장의 쏠림은 오로지 지금 안철수 테마주 관련으로 지금 뭉쳐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 오늘 죄다 10% 이상씩 올려주고 있고 상한가는 정도 속출해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지금 소외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조금 지금 편입가 자체가 그렇게 높으시진 않으세요. 지금 마이너스 한 3, 4%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이건 저희 전문가들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건 당연히 세력 끼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종목, 특히 이 종목은 또 개인들이 지금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거래량 자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누가 꾸준하게 올려주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요때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수급 자체를 보시면은 이때는 좋습니다. 이때는 세력들이 끌어올려 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급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의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누구도 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개인들이 치고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좀 아까도 말씀드릴게요. 좀 실적주 위주로 해서 지금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묻어나도 좋은 그런 실적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편입을 좀 하신 다음에 좀 수익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 차리시고 투자하실 때 좀 집중하십시오.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OCI입니다. 매수가 19만 7,500원에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50%입니다. 보유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안 빠진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락이 나올 때는 하반기에서 다음으로는 뭐 하반기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까 말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차트 좀 이 말씀드리면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크게 보면은 20만 원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20만 원을 이제 지켜줄까 못 지켜줄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참 20만 원을 지켜줄까 그 부분을 저희도 확신은 솔직히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2분기 OCI 뭐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2분기 때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고 더 중요한 건 태양광 업황이 괜찮아져야 되겠죠. 지금 독일에서 유럽 쪽에서 추가 뭐 보조금 얘기가 나왔었다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일본에서 뭐 신재생 그 원전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어떤 투자를 늘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아직까지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됐다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 이슈의 어떤 테마로 움직인다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도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좀 낮게 보더라도 19만 5천 원, 뭐 19만 원에서 한 19만 5천 원 요거라도 좀 지켜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저가 매수 하셔가지고 한 50% 저가 매수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이제 그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반 경직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업황 개선에 대한 신호가 전혀 제가 보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재생 쪽보다는 기존의 화석원료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하반 개선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그 조그만 밴드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최대 19만 원 이상은 좀 손저가가 더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반 개선이 나온지 여부 먼저 보시고 손저가 같은 경우는 19만 원 제시를 하게 되면서 요 방금 말씀드린 19만 원 가격 지켜준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더라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19만 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전세적 못 지켜주게 된다면은 뭐 일단은 좀 파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좀 이렇게 먼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선윤 대표의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조이맥스입니다. 매수가 17,0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매수가로 밀어봐서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김선윤 대표님. 네, 조이맥스 이 종목 일단은 뭐 게임주인데 실크로드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MMORPG 게임을 지금 만드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주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주 위주로의 상승은 보였지만서도 아직은 이쪽 관련주들, 특히 NC소프트 빠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이런 MMORPG 온라인 게임들은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기대는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차트 일봉을 보시면은 120에서 60선을 깨고 난 후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그런 모습 한 차례 보여줬었고, 작년 3월, 4월에도 그런 모습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볼 수도 있는 자리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봤을 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저점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에 대한 것은 굉장히 잘 담으셨는 거 굉장히 잘 사셨어요. 17,000원을 굉장히 잘 사셨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대는 지금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선을 그어드리면은 얼마까지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 이 정도,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왔던 이 구간 자체는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절대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상황, 이 가격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좀 손절가를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만약에 너무 안 좋게 되면 또 그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로 잡는 부분은 2만 원대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손절가로 잡는 부분은 이 종목 만약에 16,000원 밑으로 깨져버리면은 여지없이 15,000원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급락했다가 급락하는 모습, 최근 2달 동안 올라줬던 거를 그대로 다 뱉어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이때 저점이었던 부분까지 15,000원 부분 저점이었던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잡고서 제가 차트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약주는 정태근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일양약품입니다. 26,5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전망과 손절가도 함께 봐주십시오 했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제약주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뭐 실적 얘기 나오고 뭐 좋은 얘기 나오는데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가 될까요? 국내 시장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해외 진출을 한다거나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파미셀 같이 뭐 그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제약주 같은 경우에 기존에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런 기대는 조금은 낮추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에 먼저 그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편의점의 어떤 상비하게 이제 그 판매가 이제 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어떤 정부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벗어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을 벗어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동아제약이라 좀 봐야 되겠죠. 동아제약 같은 경우 5월달에 미리 움직였어요. 주가가 먼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5월달에 미리 움직인 부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녹십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잘 보세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먼저 움직였죠. 5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중소형주 쪽으로는 보지 마세요. 중소형주 보지 마시고 지금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대형주 쪽, 대형 제약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녹십자하고 잘 보세요. 녹십자 5월달부터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동아제약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방금 의뢰를 하신 일양약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자, 요 종목이 이제 못 올라갔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실적이 결론적으로 실적이 좀 돌아서 준다든지 어떤 그 편의점에 상비하게 되는 어떤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 회사 자체 주가를 현재 보더라도 확신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 실적 좀 보게 되면 1분기 때 이 회사가 지금 적자가 났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11억 정도, 그 영업이익 11억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현재 적자로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은 동아제약과 어떻게 녹십자가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녹십자 차트를 좀 예를 들게 된다면은, 자, 녹십자 차트를 한번 땡겨 보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땡기니까 지금 현재 거의 유사하죠. 저점이 어쨌든 조금 올라갔죠. 지금 일양약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현재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일양약품이 이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십자와 같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게 돼서 위쪽 추세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보게 된다면 뒤에 쭉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일양약품도
지금도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전에 저점이 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이 2만 1,5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점을 녹십자와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가 매수는 할 수 있어요. 26,500원 50%인데 26,500원에 50%인데 솔직히 물타기에서 얼마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물타기 하시지 마시고요. 물타기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뭐 낮추려면은 뭐 50%, 뭐 거의 100%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리스크를 높일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아까 녹십자와 같이 23,00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 올라가게 된다면은 보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 23,000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꺾이게 된다면은 일단 손절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은 하림입니다. 매수가 4,08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김선현 대표님. 네, 하림 일단 여름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일단은 태풍이랑 이제 장마 겹치면서 초복 때 재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 계속 빠져주고 있고 혹시나 이제 중복이랑 말복, 중복이 이제 7월 28일이고 말복이 8월 7일인가 8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대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차트 자체가 완벽하게 좀 무너져 내린 그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 가지고 굳이 막 뭐라고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까지 살펴보신다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지금 그냥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말씀드리면 계속 개인들만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끝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완전 끝났는데 언제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 상황 자체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좀 나와줘야 되는 것 뿐인데 지금은 오히려 나와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 흐름 자체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때 팔아주면서 물량을 정리해줬고 그나마 개인들이 좀 사주면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서도 기관들이 패대기 치면서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은 아직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를 봐야 되냐? 일단은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마이너스 한 10% 정도 구간인데 아마 이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다음 주 기대감 특히 이제 초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좀 염두에 두셨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그 상승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은 조금 짧게 가져가시되 일단 이 종목 3,500원까지 깨지면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3,500원이 안 깨진다면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금리의 조작 논란이 일면서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D금리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은 이자율 스와프 4,332조 원, 이자율 선도 5조 1천억 원, 이자율 옵션 250조 3천억 원 등 모두 4,58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90%가량이 CD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CD금리가 조작으로 판명되거나 논란 끝에 폐기될 경우 현재 영국의 리보 조작 사태와 같은 국제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파생 상품에 대한 청산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비서실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원장은 이달 초부터 비서실장에 적합한 인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지난 5월 홍보 전문가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대변인격으로 영입한 데 이은 비서실장 인선 작업은 대선 가도에 앞서 진용 구축의 첫 단추를 꿰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 원장은 어제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한 데 이어 오는 23일 한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에 앞서 진용 구축과 홍보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안 원장 측은 범야권 출신 인사들을 두루 물망에 올랐고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계열 이른바 GT계 인사에게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산품 품질 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를 과장해서 광고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검정 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법으로 광고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또 통합법률 시행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 의사 한 명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이 금지됩니다. 의료업계는 한 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개정의료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병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산업화와 의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이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선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법을 재천명하고 강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재충전 잘하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